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째, 진생성국과 가생성국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국이 공충이나 교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내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0번째 시간으로 삼지성국과 성국의 범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삼지성국은 일지, 세지, 중궁으로 이루어진 성국입니다. 이 삼지성국에서 처음 효는 우리가 초효라 하고, 중간에 있는 효는 중간효, 마지막에 있는 효는 종국수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중일 성국이라면 세지 홍국수는 초효가 되고 일지 홍국수는 중간효, 중궁 홍국수는 종국수가 됩니다. 또 일중세 성국에서는 일지 홍국수를 초효, 중궁 홍국수를 중간효, 세지 홍국수를 종국수라 하며, 중세일 성국에서는 중궁 홍국수가 초효, 세지 홍국수는 중간효, 일지 홍국수는 종국수가 됩니다. 이 삼지 성국에서는 초효가 중간효를 생하고 중간효가 종국수를 생하는 관계가 중요하며, 종국수가 다른 효를 생하고 극하는 것은 삼지 성국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일중 성국인 세지 팔목, 일지 칠화, 중궁 오토에서 성국은 초효 팔목이 중간효 칠화를 생하고 중간효 칠화는 종국수 오토를 생하는 것으로 성국은 완성되니, 종국수 오토가 사금을 생하거나 일수를 극하는 것은 성국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진생성국과 우리가 가생성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진생성국은 홍국수가 성국이 되면서 진가원칙으로도 생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일지, 중궁, 세지에서 일지 사금은 중궁 일수를 생하고 중궁 일수는 세지 샘목을 생하니 일중세 성국이 성립됩니다. 이때 일지 사금에게는 생극할 것이 중궁 일수 진생처와 세지 삼목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일수를 생하고 여세는 삼목을 극합니다. 또 중궁 일수에게는 생극할 것이 세지 삼목 가생처와 월시지 이화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삼목을 생하고 여세는 이화를 극합니다. 이렇게 일중세 성국이 되면서 진가원칙으로도 일지는 중궁을 생하고 중궁은 세지를 생하니, 이런 거를 진생성국이라 합니다. 또 중궁 일지 세지에서 그 중궁 구금은 일지 육수를 생하고 일지 육수는 세지 삼목을 생하니 중일세 성국이 성립됩니다. 이때 중궁 구금에게는 그 생극할 곳이 일지 육수 진생처와 세월지 삼목 충국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육수를 생하고 여세는 삼목을 충합니다. 또 일지 육수에게는 생극할 곳이 세월지 삼목 진생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삼목을 생합니다. 이렇게 중일세 성국이 되면서 진가원칙으로도 중궁은 일지를 생하고 일지는 세지를 생하니 진생성국이 됩니다. 다음은 세지, 일지, 중궁에서 세지 칠화는 일지 오토를 생하고 일지 오토는 중궁 사금을 생하니
세일중 성국이 성립합니다. 세지 7화에게는 생극할 곳이 일지, 오토, 가생처와 중궁, 사금,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오토를 생하고 여세는 사금을 극합니다. 또 일지, 오토에게는 생극할 곳이 중궁, 사금, 진생처와 세지, 일수, 진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사금을 생하고 여세는 일수를 극합니다. 이렇게 세, 일중, 성국이 되면서 진가원칙으로도 세지는 일지를 생하고 일지는 중궁을 생하니 진생성국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생성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홍국수가 성국은 되면서 진가원칙으로는 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를 가생성국이라 합니다. 일지, 중궁, 세지에서 일지 사금은 중궁 일수를 생하고 중궁 일수는 세지 삼목을 생하니 일중세 성국이 성립합니다. 이때 일지 사금에게는 생극할 곳이 중궁 일수 진생처와 세시지 삼목 가극처, 월지 팔목 충국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일수를 생하고 여세는 팔목과 삼목을 극합니다. 또 중궁 일수에게는 생극할 곳이 세시지 삼목 가생처와 월지 팔목 진생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팔목을 생하고 여세는 삼목을 생합니다. 이렇게 일중세 성국이 되나 진가원칙으로는 중궁 일수의 실세가 세지를 생하지 않고 월지를 생하니 이런 경우를 가생성국이라 합니다. 또 중궁, 일지, 세지에서 중궁 구금은 일지 일수를 생하고 일지 일수는 세지 삼목을 생하니 이 중일세 성국이 성립합니다. 중궁 구금에게는 생극할 곳이 일지 일수 가생처와 시지 육수 진생처 또 세월지 삼목 충국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육수를 생하고 여세는 삼목을 충하며 또 일수를 생합니다. 또 일지 일수에게는 생극할 곳이 세월지 삼목 가생처만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삼목을 생합니다. 이렇게 중일세 성국이 되나 진가원칙으로는 중궁 구금의 실세가 일지를 생하지 않고 시지를 생하니 가생성국이라 합니다. 또 세지, 일지, 중궁에서 세지 7화는 일지 오토를 생하고 일지 오토는 중궁 사금을 생하니 세일중 성국이 성립합니다. 세지 7화에게는 생극할 곳이 일지 오토 가생처와 월지 십토 진생처 또 중궁 사금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십토를 생하고 여세는 오토를 생하고 사금을 극합니다. 또 일지 오토에게는 생극할 곳이 중궁 사금 진생처와 세지 일수 가극처 진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사금을 생하고 여세는 일수를 극합니다. 세일중 성국은 되나 진가원칙으로는 세지 7화의 실세가 일지를 생하지 않고 월지를 생하니 가생성국이 됩니다. 진생성국과 가생성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 진생성국으로 생하는 힘은 가생성국으로 생하는 힘보다 훨씬 큽니다. 이 생하는 힘은 진가원칙으로 실세가 생이 될 때 생하는 힘이 가장 큰데, 진생성국의 생은 진가원칙으로 실세가 생을 하는 것이고, 가생성국의 생은 진가원칙으로 실세가 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지 일수, 일지 삼목, 중궁 이화는 세일중 성국이며, 이 세지 일수 입장에서는 진가원칙으로 이 삼목은 가생처, 이화는 가극처가 되니 일수의 실세가 삼목을 생하게 되어 진생성국이 되니 일수가 삼목을 생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세지 일수, 일지 삼목, 중궁 칠화는 세일중 성국이나 진가원칙으로 일수에게는 가생처인 삼목, 가극처인 충국처 칠화가 있으니 그 실세가 칠화를 충하게 되어 가생성국이 되니 일수가 삼목을 생하는 힘이 진생성국보다 약하게 됩니다. 또 성국에 관련된 효가 공충이나 교충을 하게 되면 생을 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공충과 교충도 성국과 같이 예의 원칙에 해당이 되어 작용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그러므로 성국에 관련된 효가 공충이나 교충을 하게 되면 생을 하는 힘이 공충이나 교충으로 방해를 받아 그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진생성국이 공충이나 교충을 하는 경우는 그 생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중궁 구금, 일지 육수, 세지 삼목은 중일세 성국으로 진생성국이니 생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이때 초요에 해당되는 중궁 구일과 종국수에 해당하는 세지궁 삼칠이 공충을 하니 구금이 육수를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생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중궁은 진생성국이 되면서 공충도 되는데, 이렇게 진생성국과 공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공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진생성국의 초효나 중간효가 공충이나 교충의 가충효로서 작용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공충이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으며 성국에 생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또 일지 구금, 중궁 일수, 세지 팔목은 일중세 성국으로 진생성국이니 그 생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이때 중간효에 해당하는 중궁 일사와 시지궁 7팔이 공충을 하니 일수가 팔목을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생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중궁은 진생성국이 되면서 공충도 되는데, 이렇게 진생성국과 공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공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진생성국의 중간효인 일수가 성국도 되면서 공충의 가충효로 작용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공충은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성국의 생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또 중궁 사금, 세지 일수, 일지 팔목은 중세일 성국으로 진생성국이니 생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이때 초요에 해당하는 중궁 사팔과 종국수에 해당하는 일지궁 팔사는 교충을 하니 사금이 일수를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생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중궁은 진생성국이 되면서 교충도 되는데, 이렇게 진생성국과 교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진생성국의 초요인 사금이 성국도 되면서 교충의 가충효로 작용을 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으며 성국의 생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또 세지 10토, 중궁 9금, 일지 6수는 세중일 성국으로 진생성국이니 생하는 힘이 큽니다. 이때 중간요에 해당하는 중궁 9삼과 월지궁 3구는 교충을 하니 9금이 육수를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생하는 힘이 줄어들게 되며 이 경우 중궁은 진생성국이 되면서 교충도 되는데 이렇게 진생성국과 교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진생성국의 중간효인 구금이 성국도 되면서 교충의 가충효로 작용을 할 때는 성국은 성립하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으며 성국의 생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이 가생성국이 공충이나 교충을 하는 경우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지 일수, 세지 삼목, 중궁 7화는 일세중 성국으로 가생성국이 됩니다. 이때 초요에 해당하는 일지궁 1구와 종국수에 해당하는 중궁 7삼이 공충을 하니 일수가 삼목을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성국보다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며 진가원칙으로 움직이게 되니 일지 일수는 세지 삼목을 생하기보다는 그 실세가 중궁 7화를 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지는 가생성국이 되면서 공충도 되는데 이렇게 가생성국과 공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공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가생성국의 초효나 중간효가 공충이나 교충의 가충효로서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공충이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지 사금, 일지 육수, 중궁 팔목은 세일중 성국으로 가생성국입니다. 이때 초요에 해당되는 세지 사일과 종국수에 해당하는 중궁 7, 8은 공충을 하니 사금이 육수를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성국보다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며 그래서 세지 사금은 성국으로는 일지 육수를 생하여야 되나 공충이 되니 세지 사금은 중궁 팔목을 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지는 가생성국이 되면서 공충도 되는데 이렇게 가생성국과 공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공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가생성국의 초요인 사금이 성국도 되면서 공충의 가충효로서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공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세지 구금, 중궁 육수, 일지 팔목은 세중일 성국으로 가생성국입니다. 이때 중간요에 해당하는 중궁 6위와 월지궁 2,6은 교충을 하니 육수가 팔목을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성국보다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며 그래서 중궁 육수는 성국으로 일지 팔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가원칙에 따라 월지 2화를 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궁은 가생성국이 되면서 교충도 되는데 이렇게 가생성국과 교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가생성국의 중간요인 육수가 성국도 되면서 교충의 가충효로서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일지 십토, 세지 구금, 중궁 일수는 일세중 성국으로 가생성국입니다. 이때 중간요에 해당하는 세지궁 98과 시지궁 34는 교충을 하니 구금이 일수를 생할 때 방해를 받게 되어 성국보다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며, 그래서 세지 구금은 성국으로 중궁 일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가원칙에 따라 시지 삼목을 충하게 되며, 이 경우 세지는 가생성국이 되면서 교충도 되는데, 이렇게 가생성국과 교충이 함께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가생성국의 중간요인 구금이 성국도 되면서 교충의 가충효로서 작용할 때는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나 교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가생성국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지 오토에게는 생극간에 중궁 사금 진생처, 시지 일수 진극처, 세지 육수 가극처가 있으니 그 진가원칙에 따라 오토의 실세는 사금을 생하고 여세는 일수를 극하며 육수를 극합니다. 또 중궁 사금에게는 생극간에 그 시지 일수 진생처, 세지 육수 가생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사금의 실세는 일수를 생하고 여세는 육수를 생합니다. 근데 세지 육수는 또 생극간에 월지 이화 충극처만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육수의 실세는 이화를 충하는데, 이때 세지궁과 월지궁은 교충도 됩니다. 일지 오토, 중궁 사금, 이 세지 육수는 일중세 성국이며 가생성국입니다. 가생성국의 종국수인 육수는 월지궁과 공충을 하는데, 성국의 종국수가 공충을 하는 것은 성국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지 오토의 실세는 사금을 통해 일수 편제를 생활을 했으나 성국이 되어 사금이 육수를 생합니다. 편제는 사업을 의미하니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일수인 편제,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성국으로 부모궁인 세지 육수를 생하게 되어 부모님의 권유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충을 살펴보면 부효인 이화와 재효인 육수가 교충이 되고 세지궁과 월지궁이 교충이 되니 부는 재산, 유산, 재는 돈, 재물이고 세지는 부모, 월지는 형제니 가족 간의 유산관계로 시끄러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국의 성립 유무는 사주의 길격, 흉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홍국수 실세를 생으로 가게 하는 하나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생성국 예문을 또 보겠습니다. 이 세지 십토에게는 생극간에 일지 육수 진극처, 중궁 사금 가생처가 있으니 그 진가원칙에 따라 십토의 실세는 육수를 극하고 여세는 중궁을 생합니다. 또 중궁 사금에게는 생극간에 월지 팔목 충극처,
일지, 육수, 가생처가 있으니 그 증가 원칙에 따라 중궁의 실세는 월시지를 극하고 여세는 일지를 생합니다. 일지, 육수에게는 생극간에는 월시지, 팔목, 가생처만 있으니 증가 원칙에 따라 일지의 실세는 월시지를 생합니다. 그래서 세지 10토, 중궁 4금, 일지 육수는 세중일 성국이며 가생성국입니다. 이때 가생성국의 중간요인 사금이 가충효가 되어 월시지와 공충을 하니 사금은 성국이 되어 육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가원칙으로 팔목을 충하게 됩니다. 이 사주에서 세중일 성국이 성립되면 세지 10토가 중궁 사금을 생하여 관인상생이 되니 직업의 안정성이 있으나 세중일 가생성국이 공충이 되어 진가원칙으로 움직이니 세지 10토는 일지 육수를 극하고 중궁 사금은 월시지 팔목을 충하니 피충요인 팔목은 그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손은 재능, 특기, 하고 싶은 일 등을 의미하는데 손이 충국을 당하니 이 사주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시절에는 회계를 공부하다가 대학은 미용을 전공했는데 또 대학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갔으나 다시 회계나 외국어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가생성국 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삼지성국에 있는 초효, 중간효, 종국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진생성국과 가생성국의 차이, 또 성국이 될 때 공충이나 교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성국, 사주, 예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